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김종호 부동산 TV 제39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상영 기자가 4월 12일 보도를 했습니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 2630채 전수조사, 국세청 사주 일가 탈세 정조준,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합니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 개고 총 263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할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용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분류돼 80억 원의 공제와 0.5%에서 0.7%의 세율을 받지만 비업무용 토지는 5억 원 공제에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 합정역은 서울대 입구역보다 더 나은 지역이다. 1번 봉천동 서울대 입구역 A-21 블럭을 우리가 분양을 했습니다. 합정역 SR-11, 12, 13 블럭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봉천동은 평당 6천만 원 수준이고 합정역 서교동은 주변 땅 시세가 1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2번 봉천동은 준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종상향이 되었고 서교동은 준주거지와 이종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종상향이 됩니다. 3번 서교동 합정역 효성 해링턴은 2040평의 아파트 921세대를 건축을 했습니다. 4번 서교동은 평당 1,500만 원 선이고 평당 9천만 원으로 현금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수익률은 600%가 예상되며 투자 기간은 2-3년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번 서교동은 22만 평 사업지에 1, 2, 3 지구로서 우리 사업지는 1지구에 해당됩니다. 역세권 활성화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며 특별지능지구입니다. 지금 건축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혜택과 대출 혜택, 세금 혜택을 받고 법인세, 지방세도 혜택을 주게 됩니다. 사례를 들자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업에서 기업으로 분양을 했고 2010년 1월 28일 서울 6곳을 특별지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입니다. 사례를 들면 성수동
IT 지능지구와 종로의 기금속 지능지구, 제기동의 한방 지능지구, 면목동의 패션 봉제지구, 서교동의 디자인 출판 지구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잠실 진주 아파트가 26에서 28억에 분양을 했고 현재 시세는 50억에서 60억 수준입니다. 평당 1억에서 1억 4, 5천만 원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 땅은 70%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투자할 시 3억 정도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600%죠. 한 번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시에 20억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6번, 지금 채권 값은 올라가고 있고 돈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5월 9일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는 집값이 많이 뛰게 될 것입니다. 7번, 서울시장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공약이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으로 닭공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 재개발 현장에 서울시 과장과 담당자 2명을 파견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완성력 기준 용적률을 1300%로 배정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와 건설사한테 좋은 영향이 가게 됩니다. 공공기여율은 50%, 30%로 20% 낮춰주게 됩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았죠. 조합 설립 허가를 5년에서 1년 6개월로 3년 반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호 후보의 정책은 착착 개발 정책입니다. 전담 매니저를 지정해서 재개발을 착착 진행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성수동 개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공급 앞에 장사 없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약용은 왜 한양에 살라고 했을까? 정약용은 과거 강진에서 귀양살이 하면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양에 살아야 한다. 만약 한양이 어렵다면 한양에서 십리 밖을 벗어나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왜 한양에 살라고 했을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조선시대 지방의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데 한양의 집값이 오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구 집중이었습니다. 3번, 공식적인 한양 인구는 1669년대에 22만 명이었고 1770년대에 30만 명이었으며 1820년대에 3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선 왕조가 한양 성곽 주변에 새로운 주택지구 건설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도 한양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둘째, 정부를 믿을 수 없을 때 어떤 자산이 유망한가? 1번,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해 1979년에 끝난 두 번째 주택 사이클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결정짓는 것이 수출 경기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좋고 국민 소득이 늘어날 때는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2번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형성입니다. 이런 인식은 1989년도 말 세 번째 주택시장 정점까지도 부동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셋째, 공급 앞에 장사 없다. 1번, 1985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니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전세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2번,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47.3%가 상승한 반면 전세 가격은 82.2%가 상승을 했습니다. 3번 1988년부터 1994년까지 40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1990년 한국의 총 가구 수가 1136만 가구에 불과했음을 감안할 때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이때 주택시장에서 강력한 약세장이 시작되었고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번 1988년에서 1994년까지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 조치로 인하여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이 꺾이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권은 1988년에서 1993년까지 5년간 육공화국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급등으로 사회 문제가 크게 되었습니다. 1988년 전국 주택 보급률은 70% 수준이었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만 호, 총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가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목표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세 번째 목표는 주택금융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을 했고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며 저금리 장기 대출을 확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대규모 공급 목표를 통해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으며 공급으로 집값 상승을 상당 부분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396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